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조금씩 속도를 더 내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내용들, 터져나오는 이런 재판 과정들이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부에도 꽤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바로 장애인 비하 논란의 당사자 박민영 대변인을 김예지 의원이 같은 당 대변인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오늘 김예지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받은 바 없습니다. 후배 의원으로서는 부디 그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당황하심이 드러나서 이렇게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으면 하는 저의 바람, 간절한 바람입니다. 같이 일하는, 원내에서 함께 일하는 일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 김예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게 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장도혁 대표의 박민영 대변인 엄중 경고, 이해 어려운 조치다. 송원석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당내 자그마한 일이다라고 했던 거에선 당황해서 나온 말이길 바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당사자에게 사과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든가 조치보다도 당사자의 의견 표명입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이러이러했고 이런 의도였고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전혀 이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 부분은 나의 실책이고 불찰이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죠. 저걸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좀 있었다는 식의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은 김예지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건 김예지 의원 개인을 떠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를 통해서 마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 이거는 표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권했을 때 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라서 저는 김예지 의원이 지금 소송 걸겠다 얘기를 했지만 빠르게 박민영 대변인이 사과를 하고 이 진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지금 엄중 경고를 했다지만 지도부의 이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그렇게 매듭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빠르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에도 사과는 전혀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애초에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김예지 의원 관련 얘기를 했던 장애인 관련 논란, 대표성 논란을 하면서 단초가 됐던 게 어떻게 비례대표 2번 했냐는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 신동욱 의원인가요?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 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비례대표를 2번 했냐 이런 취지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건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가 2번 됐다,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당내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있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 사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했던 사실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별개로 보고 사실 엄중하게 저는 좀 비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김예지 의원이 한 것처럼 당이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 얘기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말로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최수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진정성 있게 일단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이 부분을 마치 당내에서 비례대표 2번 한 것 이것과 연결지어서 사실상 발언의 어떤 문제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공분만 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민영 대변인을 비교적 감싸고 있고 글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항소포기 논란이나 론스타 승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이 공격 포인트들 많은데 지금 오히려 되레 야권은 더 갈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포기 논란이나 론스타 승소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친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에 뭐 그럴 수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에서 판단을 해주라라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게 맞죠. 공개 토론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지도부와 토론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되었던 간에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최근에는 뭐 글쎄요.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얘기는 비교적 침묵하거나 무시 전략이었다면 조금씩 더 목소리를 키우는 것 같은데 송영은 대변인, 송영은 변호사님, 아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토론을 나서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취지의 말도 하더라고요. 자격이 충분히 있죠.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 69대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올바르게 절제되게 행사해야 되는 것만큼 법무부의 임무로서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에서 논쟁하고 또 토론하자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는 71대 법무부 장관이 현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66대 조국 전 장관, 67대 추미애 전 장관, 68대 박범계 전 장관이 모두 참전했습니다. 그거 몇 대 몇 대 다 외우신 거예요? 그 정도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9대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러면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4명 다 동시에 와도 좋다. 1대4로 토론해도 좋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국 모두 다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항소 포기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토론 제안할 자격이 있었다고 보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본인이 역량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토론 수락을 얻어낼 수 있다면 본인 별도로 토론하시면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글쎄요. 지금 대여 투쟁에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당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전선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일부 진영은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윤호개인 이런 민심과는 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이나 빨리 해결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냐라는 전선은 이제 공고해지고 있는데 김일욱 대변인.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전선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인가요? 이제 국회에서 일부 강경보수 유튜버들을 다 모아놓고 일종의 포럼 형식의 뭘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관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빌리는 걸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고 해서 뭐 그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이 뭐 장동혁 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강훈 목사까지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동조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를 기획한지 모르겠는데 국회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작년 올해 초입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당까지 국회 브리핑룸에 그 초청해가지고 기자회견장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국회를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그 윤호개인 세력 그리고 비상계엄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계몽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당장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총연합회를 하시건 뭘 하시건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왜 하필 국회여야 하고 그것을 왜 나경원 의원이 대관 신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민주당의 얘기고 뭐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그 본인들이 그렇게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도 좀 비교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할 테고요. 다만 이거를 뭐 본인들의 목소리는 다 존중하되 국회 대관까지 해서 제1야당 대표까지 참석할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